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견적서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눈탱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업체는 일단은 거르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울디자인입니다. 자, 오늘은요, 인테리어에 궁금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울디자인의 지선 PD입니다. 오늘 화장을 정말 열심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보통 맨날 네, 맞아요. 편집하느라고 오늘따라 또 미모가 이렇게 카메라.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으로서 인테리어 상담을 하러 간다 하면은 아침이라 목이 좀 걸걸한데? 제가 감기 걸렸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간다 했을 때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어떤 걸 좀 준비해야지 효율적이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인테리어 상담 받을 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시군요. 뭐 준비할 거는 여러분들 저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인테리어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상담받을 때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마감이라든지 뭐 이런 소재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들보다는 모를 수 있잖아요. 저는 일단은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 보시는 게 합리적이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선보다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게 안 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유튜브 채널이란 건 전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플로우를 보는 거예요. 흐름.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는구나. 근데 그걸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구나. 지선 PD님 뭐 히든도어 하면은 그냥 도어 하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 같죠?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벽을 다 세팅을 해줘야 히든도어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가벽이 있어야만 히든도어 그 모양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럼 전체 주방 거실 쪽에 히든도어를 한다. 그럼 여기 가벽을 다 쳐야겠죠. 그럼 비용이 많이 되겠어요, 적게 되겠어요? 많이요. 많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 도배를 하게 되면 도배가 또 터져요. 그럼 필름 마감재나 아니면 도장 마감재로 해줘야겠죠.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 단가가 네. 올라가겠죠. 왜냐면 도배보다 필름이나 도장이 더 비싸기 때문에. 왜 비싸냐? 거기 밑작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벽칠을 쳐요. 벽칠을 치는데 석고보드에다가는 도배지를 바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석고보드에다가는 필름은 또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마지막에 하냐에 따라서 그 밑바탕이 또 달라지는 건 거죠? 엔드 마감재가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견적도 완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공사를 안 해보고 모르는 업체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요즘 안 해요. 이건 하잖아요. 이건 문제 생겨요. 안 돼요. 이런 얘기만 늘어놓는단 말이죠. 그런 업체는 일단은 거르셔야 됩니다.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 뿐이지. 돈은 많이 들 수 있어요. 시공비나 마감재 비용이 비싼 거 쓰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럼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지만 이건 하잖아 하고 이건 문제가 생겨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세상에 다 하고 있는 디자인들인데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는 업체는 실력이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업체 미팅을 하면 저 히든도어 하고 싶어 하면 거기에 대한 수량 산출,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수량 산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견적서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업체, 저 업체 꼼꼼하게 비교하시면 아무래도 업체 선정하는데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지금 여러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좀 받아보고 결정을 하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담을 하러 가면은 상담 비용 같은 것도 혹시 발생이 하나요? 상담 비용은 일단은 이거는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상담 비용은 일체 없어요. 일반적인 회사는 뭐 20에서 3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0만 원 정도 받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보통 상담을 하게 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상담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시간을 할애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를 듣기 때문에 비용을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습니다. 초기 미팅 때는 혹시 어떤 부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팅을 총 몇 번을 진행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미팅에서 견적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견적서를 먼저 드려요. 그래서 초기 미팅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바닥재
방제는 뭐 하고 싶은지, 벽마감은 뭐 하고 싶은지, 천정제는 뭘 하고 싶은지, 타일을 어떤 형태의 어떤 급으로 하고 싶은지 이걸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해오셔야 합리적이고 좋은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레퍼런스를 보신 다음에 나 매립 수전하고 싶어, 그냥 붙이고 싶어, 독일은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어, 어떤 거 하고 싶어, 이게 명확해야 합리적인 견적을 딱 받죠. 그런데 그런 걸 준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얘기를 안 하면 견적은 싸게 받았는데 나중에 본계약하고 진행이 됐는데 이거 제가 생각한 거랑 달라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확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도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눈탱이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면 업체를 몇 군데만 비교하면 디폴트 값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준비하시려면은 A4 용지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 이런 니즈들을 좀 뽑아 오시거나 고민해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그럼 저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 플로우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거 좀 궁금해요. 일단 저희는 초기 미팅을 해요. 초기 미팅을 하면 견적서가 나가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원하는 니즈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수량 그리고 그 매터리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견적서가 나가요. 보통 한 5장에서 6장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쓰는 편이에요.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디자인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디자인 계약금을 받아요. 그때 이제 한번 계약금을 내는 거군요. 네, 그때 받고 그때부터 디자인 설계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실측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레이아웃과 실측 도면을 잡아서 2차 미팅을 해요. 2차 미팅할 때 레이아웃은 이렇게 나왔고에 대한 이런 디자인을 어느 정도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보여드려요. 보여드린 다음에 그날 소재들을 좀 골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들이 셋업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미팅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미팅을 하고 그 컨펌이 끝나면 단톡방을 개설해서 계속 피드백을 해드려요. 그리고 수정사항이 있거나 추가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조율해가지고 나중에 디자인이 셋업이 딱 끝나고 이제 시공을 시작을 하죠. 그 과정이 지금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굉장히 깁니다. 어느 정도 걸릴까요? 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상담 받고 디자인 계약한 다음에 2달.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공이 들어가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 디자인 설계하고 매터리얼 결정하고 하는 데만 한 2달 정도 걸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우리 카페잖아요. 카페만 들어간 매터리얼만 해도 수백 가지예요. 고객님들이 고르시는 게 수백 가지라는 거죠. 그 수많은 것들을 고르고 컨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상당히 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게 좀 많으신데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새로운 가전이랑 새로운 가구들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오랫도록 쓰고 싶은 가구 같은 거는 그대로 쓰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게 있을 때 혹시 그걸 추천 안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가구를 너무너무 갖고 싶고 이야기가 다 담겨있고 거기에 대한 헤리티지가 다 있어요. 그럼 그건 무조건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 컨셉을 짜서 제안을 드려요.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좀 고가의 제품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가구를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려요.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합니다. 결국엔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게 그런 부분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막 내가 이 가구가 너무너무 역사가 깊고 내가 오랫동안 여기서 이야기들이 있어. 근데 버리고 싶지 않아. 근데 디자인이 깨져. 그래서 이거를 버리라고 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면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 집에 사는 분이 추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단톡방을 개설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집이 공사되는 과정도 그 단톡방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날 진행되는 사항들을 매일같이 업로드해서 보여드려요. 이 컨펌을 받고.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신뢰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마감재는 제대로 썼는지, 여기 막 천장 같은 게 공사, 단열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내부에 있는 구성을 어떻게 알 길이 없다는 말이죠. 그쵸. 근데 그거 단톡방에 확인을 시켜드리면 아무래도 훨씬 더 신뢰감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톡방에서 그런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거 업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전부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 회사 매뉴얼을 말씀드린 거지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가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 그러면은 가도 되나요? 그거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회사는 무조건 많이 오시게끔 유도를 많이 해요. 바쁘시지 않다면 많이 오셔서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것과 실제로 보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오시는 걸 권장해드리긴 해요. 그러면 대표님 한정된 돈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 한정된 돈을 어느 공간에다가 아니면 어느 부분에다가 좀 써야 효율적으로 잘 썼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진 않은데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한정된 예산이라면 저 웬만하면 공용부에 투자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활을 많이 하지만 거의 침대 들어가죠, 수납장 들어가죠, 이런 것들 잔뜩 들어가 있으면 인테리어 해도 다 가려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다 큰 돈을 써봤자 드라마틱한 뭔가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공용부는 어때요? 거실, 주방 열려있죠. 열려있는 그럼 내가 거기 마감재를 쭉쭉 깔아놓으면 그 마감재가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겠습니다. 돈 쓴 효과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면 공용부에 투자하신 걸 추천해드리고 화장실 정도는 그래도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화장실을 완전히 공사 새롭게 하면은 완전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독이나 수전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기능적인 것들 있잖아요. 네. 싱크대 하면은 싱크 보라고 수전 이런 거는 좀 돈 쓸만한 가치가 있죠. 그러면은 저는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화장실 공사 보면은 화장실 진짜 예쁘잖아요.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다 있지는 않은 거죠. 예전에는 유튜브라는 정보 공유가 아예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가 공유가 됐고 이런 게 유행이다, 이렇게 시공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전파가 된단 말이죠. 요즘은 정보의 확장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모든 컨셉 중에 못하는 거는 아마 다들 없을 거예요. 다만 거기에 숨겨진 디테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똑같은 화장실이더라도 그 미세한 디테일 차이로 공간이 완전히 다른, 품격이 다른 그런 공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인테리어 회사를 찾을 때도 그 회사가 공사한 현장이라든지 마감된 현장을 좀 보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네. 근데 그 회사에 그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과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다 들어줄 것 같지만 나는 거기에 시행착오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약간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예요. 근데 레퍼런스가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그거를 돈 주면 하겠죠. 네네네. 근데 내가 해보지 않았으면 당연히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렴하게 해준다고 했다가 이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이제 회사의 실력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대표님 제가 질문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저에게 아니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주실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만 해드리자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를 해야만 합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합리적인 견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눈탱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아는 만큼 좋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인테리어 전문 유튜브 채널들도 많고 정보도 많으니까 그런 걸로 최대한 많이 보시고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 궁금증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저 눈탱이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테리어 해야 되거든요. 새내기라서. 눈탱이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상담 받을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일반인 시선인 우리 PD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